예, 반갑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준호입니다. 그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인상 깊은 자리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열 몇 분의 연구자들이 평생 동안 하신 일 중에 가장 재밌는 걸 골라서 오늘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각 그 교수님들이 20년 뭐 30년 정도 연구를 하셨다고 치면은 그다음에 거기 딸려 있는 학생들, 연구원들, 그 식구들의 그 시간까지 다 치면 제가 아까 앉아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니까 한 1000년 정도의 지식이 오늘 6시간 동안에 다 풀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지겹더라도 1시간에 50년씩 지나가, 1시간에 150년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졸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제목을 꼬마 선충의 생존 전략이라고 잡았고요. 굶어서 상태가 안 좋은 선충들이 하는 행동을 저희 연구실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너무 복잡하니까 침팬지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침팬지가 너무 복잡해서 저희는 선충을 봅니다. 뭘 눌러야 넘어갈까요? 마우스. 예, 그래서 지금 몇 장 슬라이드에서 그림하고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6세기에 어느 그 동화에 나와 있는 사파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독수리가 달팽이를 잡아가는 거고, 거꾸로 보면 달팽이가 독수리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도 주인공은 달팽이입니다. 조금 전에는 사실은 독수리처럼 보였지만 달팽이였고요. 이거죠. 달팽이 택시라고 하는 동화가 있고요. 그 달팽이 택시에 뭐 사람 타고 이렇게 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굉장히 느리지만 택시처럼 쓰일 수 있다는 그 발상의 전환,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부분은 썩은 사과입니다. 여기 움직이는 이 녀석을 보시면, 이 친구 등을 보시면, 보셨나요? 뭐 하나 매달려 있죠. 이게 저희가 연구하는 선충입니다. 사실 여기도 많이 많습니다. 썩은 사과는 사실은 사과 모양의 선충 덩어리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죠. 지금 보셨죠? 여기 매달려서 갑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이동하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충이 여기서 기어서 여기까지 가려면 아마 제 톡 끝날 때까지 못 갈 텐데 순식간에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시를 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이제 주제로 갑니다. 이 저작권 때문에 옛날 사진을 어디서 잘 찾았습니다. 좀 확실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 테스트 하느라고 잠깐 보여드렸더니 넘버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히치하이킹입니다. 아까 저희 그 프로그램 제목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히치하이킹의 행동에 관한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치하이킹은 왜 하나? 그러니까 저희의 궁금한 거는 그런 거죠. 이 히치하이킹이라고 한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왜 하는지, 이런 아주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여러 케이스가 다 공통적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여기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라는 거죠. 떠나자 이런 겁니다. 옮겨간다, 이동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쁘면 밥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환경에 제가 떨어져 있으면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 중에 하나의 행동이다. 그렇게 저희는 좀 과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히치하이킹 하는 요 손가락 모양처럼 이것도 썩은 사과입니다. 썩은 사과인데 그 끝에서 이게 선충이죠. 선충이 열심히 타고 가자 이러고 흔들고 있는 행동입니다. 넘버 원이 아니고 히치하이킹. 그 행동을 닉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전에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닉테이션은 그러니까 들고 고개를 들고 흔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지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닉테이션이라는 행동을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모델 동물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명은 Caenorhabditis elegance이고요. 제 이메일 주소가 elegance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엘레강스 하고 서울대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별로 예쁘지는 않은데 저희가 엘레강스를 해석할 때 예쁘다고 그냥 해석했습니다. 꼬마 선충인 거는 이게 크기가 하나가 한 1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네마토드 선충입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인되어 있는 띄어쓰기 없는 한 단어입니다. 그 모델 오거니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을 연구하고 싶은데 사람을 연구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얻어내자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꼬마 선충은 조금 전에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을 먹고 살고요. 3일에서 4일 정도면 300마리의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밥만 충분하면 일주일이면 한 마리가 10만 마리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학적인 연구를 하기가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학은 돌연변이, 뮤테이션을 찾을 때 가능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숫자를 가지면 좋습니다. 게다가 사람이나 침팬지와는 달리 정말 단순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302개 있습니다. 근데 요 3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신경세포 가지고 신경 써서 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뭐 복잡한 러닝 나쁜 냄새도 찾고요, 음식도 찾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히치하이킹 행동도 이 302개의 신경세포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 시엘랑스를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엘랑스 분야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그 시드니 브레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63년도에 연구비 따려고 쓴 편지에서 그러니까 DNA 구조가 발견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분자생물학의 미래가 신경계의 해석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근데 이 시점만 해도 DNA, RNA, 단백질 이런 걸 연구할 때는 대부분이 대장균 아니면 바이러스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신경계를 연구하려면 그걸로는 안 되니까 굉장히 단순한 정말 미생물 같은 동물이 필요하다. 침팬지 초파리 너무 복잡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꼬마 선충을 신경계 연구를 위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생각하자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이 일을 시작하셔서 10년쯤 지나서 첫 번째 논문을 낸 게 이제 1974년에 내셨는데 그걸로 노벨상을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하기 쉽다고 해서 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찾아보니까 지놈 프로젝트의 파일럿으로 시엘랑스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선충이 한 2만 개 정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사람한테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들 간의 상호작용,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까지도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벌레입니다. Man is but a worm이고 벌레를 연구하면 사람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꼬마 선충은 두 가지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웅동체,
헤르메스하고 아프로디테를 합쳐서 헤마프로다이트라고 하고요. 자웅동체가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근데 알에서부터 이 어른이 되는 데까지는 허물을 4번 정도 벗고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알 낳고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더 걸리고요. 한 바퀴 도는 데니까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나쁠 때는 발생의 단계가 이상한 데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발생을 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고요. 그 단계를 다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워를 스타빙 스테이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맨 처음에 제목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다워라고 하는 이런 발생을 쉬고 있는 유충의 경우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 세균은 다 없어지고 이상한 곰팡이들이 자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얘는 사실은 이렇게 바닥을 기는 종류고요. 같은 종류지만 다워일 때는 뾰족한 데가 있으면 올라가서 흔드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닉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워 스페시픽하게 일어나는 행동이라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행동이고 1970년대에 이미 보고는 됐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연구 시작할 무렵까지 이 행동에 대한 연구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연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하다가 지금 슬라이드에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곰팡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제 매체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제일 처음 찾아낸 거는 상처에 붙이는 그 거즈가 있거든요. 그 거즈가 곰팡이처럼 생겼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거즈를 타고 다워가 엄청 잘 올라갑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뭐 100마리, 200마리 막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화여대 박성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 아가 플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한천으로 되어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고요. 거기에 기둥을 세운 거죠. 말하자면 템플레이트를 찍어서 기둥을 만들어서 이 다워가 지나가다 부딪히면 고개를 드는 행동을 한다는 걸 저희가 찾아냈고요. 그러면은 한 마리 한 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걸. 그러면 언제 고개를 들었고 언제 내려갔는지 시간 계산할 수 있고 간단하게 통계학적인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름을 붙이기로는 그 먼지 칩이죠. 마이크로 더트 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긴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한 7년쯤 걸려서 연구를 한 결과가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아주 소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조금이고요. 이제 모르는 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게 생물학이 가장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런 겁니다. 저희가 아는 건 뭐냐면 302개 신경세포 중에 단 한 세트의 신경세포, 그 이제 IL2라고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 신경세포가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느낍니다. 그러면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근육을 적당한 방향으로 수축을 해서 고개를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는 게 사실은 거의 없는 7년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찾아내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아주 오늘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서 실험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걸 아주 원칙적인 내용을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IL2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정말 중요할까? 그걸 어떻게 실험적으로 보여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실험을 2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는 없애본다 이거. 두 번째는 옮겨본다입니다. 그 2가지를 하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자가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현상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애본다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런 거죠. IL2 신경세포가 정말 중요하다면 IL2 신경세포를 없앴을 때 히치하이킹을 못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설로 잡고 어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 같은 걸로 세포를 쏴서 죽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이 세포에서만 발현을 시키면 이 세포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IL2만 문제가 생겼을 때 히치하이킹의 행동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IL2가 없으면 히치하이킹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바깥에서의 환경을 느껴서 이 세포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질문을 다르게 던져서 바깥에서 느끼는 원래의 그런 자극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IL-2를 놀래켜주면, 활성화시켜주면 이 행동을 할까?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IL-2에다가 특정한 어떤 단백질을 넣어주고 빛을 쬐어줬을 때 그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옵토지네틱스라는 방법이고요. 빛을 쬐어줘서 특정한 세포만 그러니까 활성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0.5초 정도 활성을 높여주면, 그러면 IL-2라고 하는 신경세포만 활성이 올라가는 조건입니다. 그랬더니 히치하이킹 행동이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L-2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두 실험을 합치면 IL-2 신경세포의 활성이 히치하이킹 행동에 필요하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드는 행동하고 실제로 그러면은 히치하이킹을 성공하는 결과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해본 실험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누워 있는 선충이고요. 여기는 이제 서 있는, 손을 들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고 있는 선충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택시가 지나가야겠죠. 근데 저희는 택시 말고 헬리콥터를 데리고 왔습니다. 옆 실험실에서 초파리를 20마리 빌려와서 넣어주면 초파리가 지금 막 날아다닙니다. 옆에 대장균이 깔려 있는 아주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서 있었던 선충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치하이킹 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할 때에만 디스퍼설, 그러니까 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닉테이션이라는 행동이 종의 확산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분이 누군지는 사실 모르는데 미국에서 특허를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특허를 받은 무슨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바퀴벌레 박멸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바퀴벌레를 죽이는 기생선충을 히치하이킹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리는 간단합니다. 못 모르고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선충이 붙어서 바퀴벌레 집에 갔을 때 죽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전혀 다른 목적이죠. 저희가 보고 있었던 거는 새로운 데로 확산해서 가는 개념이고, 이건 숙주를 붙어서 죽이겠다는, 결과적으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똑똑한 벌레입니다. 지금 몇 분이나 남았을까요? 네. 그 선충이 히치하이킹하고 택시 타고, 근데 그 달팽이는 또 독수리를 타니까 사실은 엄청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사람하고 무슨 관계일까? 생물학의 끝은 항상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선충만 똑똑합니다, 지금. 선충을 연구하는 저희가 별로 덜 똑똑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닉테이션 행동에 필요한 유전자를 저희가 이제 찾았다고 하면,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찾은 걸 사람한테서 그 운이 정말 나쁘지 않으면 거기 있을 거거든요, 사람한테. 왜냐하면 사람이 곧 벌레니까 거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와일드한 꿈은, 드림은 이런 겁니다. 2000년인가에 나온 그 톰 행스가 주인공이었던 캐스트어웨이라고 영화이고요. 페더럴 익스프레스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무인도에서. 이 주인공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인도에서 도착해서 첫 번째 행동이 뾰족한 데 올라가서 뭔가를 흔드는 행동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똑똑하면 여기 헬프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죠? 선충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들고 흔드는 행동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선충의 유전자를 찾아서 사람한테 적용하면 가장 아이디얼한 저의 꿈은 닉테이션이 톰 행스 비헤이비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테이크홈 메시지는 조금 더 우아하게 가겠습니다.
배가 고픈 벌레의 생각은 신경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창발적인 특성이다. 감사합니다.